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일본 동남아 실장 박성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앞전에 명치시대에서 말씀드렸는데 명치유신에 대해서 이번에는 그와 연관선상에서 일본 전국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 전국시대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도요토미 히데미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에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 그리고 소설, 유튜브에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가장 팩트에 가까운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세명에 대한 이야기가 일본의 영웅화, 신격화로 인해서 과장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팩트에 가까운 내용을 지금까지의 가장 공신력이 있는 책자 그리고 논문을 주로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5편의 시리즈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그 첫날로 전체적인 일본 전국 시대에 대해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오다 노부나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본의 전국 시대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의 신분 계급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천황제도가 옛날부터 있었죠. 일본에는. 지금 천황제도가 2000년 정도가 되는데 이 천황제도는 과거에는 천황이 상징적 천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권을 일본에서는 주로 쇼군이라는 장군이죠. 우리로 말하면 장군이 실권을 잡고 그 밑에 다이묘가 있습니다. 다이묘라는 것은 지방의 영주, 군사권을 가진 영주라는 제도가 있어서 이 영주 밑에 사무라이가 있습니다. 사무라이가 있어서 이 사무라이가 별도 조직으로 있고 그리고 다이묘가 또 한쪽으로는 행정 조직도 관할을 하면서 농민들, 상공업자들 이런 사람들을 관할하는 그러니까 지방 분권제도의 형식이었습니다. 지방 분권제도인데 그 지방 분권제도의 수장인 영주가 군사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일본의 과거 중세, 근세 초까지의 일본의 신분 제도며 사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사무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무라이에도 여러 가지 계급이 있습니다. 물론 천황은 사무라이는 아니지만 쇼군이 천황을 상징적으로 받드니까 천황 밑에 쇼군이라는 일본에서 쇼군은 하나밖에 없죠. 쇼군 밑에 다이묘가 있습니다. 다이묘라는 건 지방 영주인데 많을 때는 60개까지도 있지만 보통 20개로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 전국에 20개 정도의 다이묘들이 있고 이 다이묘들이 지방의 정치와 군사와 행정을 같이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묘 밑에 가신이라는 게 있죠. 가신이 있고 그 가신이 사무라이도 되지만 또 그 사무라이가 고급 사무라이가 있고 하급 사무라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신 밑에 또 사무라이의 구조가 되어 있는 이게 사무라이의 세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이 막부 시대가 계속 이어져 왔죠. 막부 시대라는 게 사무라이 시대죠. 전체적으로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였습니다. 가마쿠라 막부 140년, 무로마치 막부 240년, 그리고 그 사이에 일본의 막부가 아닌 사이에 일본이 완전히 난장판인 시대가 바로 일본 전국 시대입니다. 전자가 싸울 전자죠. 일본 전국이 그냥 다이묘들이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천하 통일을 위해서 싸우던 시대가 바로 일본 전국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전국 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이후에 도요토미가 빨리 죽어서 그 바로에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정권을 잡은 도쿠가와 막부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일본은 막부 시대로 일관했다. 중세 이후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일본의 전국 시대 무로마치 막부 이후에 에도 막부가 들어서기 이전에 많게는 우리가 130년 그리고 가장 적게는 핵심적으로 적게는 30년 정도 일본이 난장판인 싸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전국 시대라고 하는데 아찌치 모모야마 시대라고도 하죠. 보통 오다 노부나가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싸우던 시절을 여러분들한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시대를
는 1467년부터 1600년까지 길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적게 보는 사람들은 1568년 오다 노부나가 시대부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천하 통일하던 그 시대까지를 모모야마, 아쯔찌는 오다 노부나가 시절이고 모모야마는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입니다. 그래서 1600년이 세키가하라 전투가 있었는데 세키가하라 전투에서는 도요토미 군사와 그러니까 도요토미는 그 당시는 죽었었죠. 그렇지만 도요토미에 충성을 하는 도요토미 군사와 신흥 무장 세력인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력이 일본 전국에서 한판 승부를 한 게 세키가하라 전투입니다. 그러게 1600년이죠. 그때까지를 우리가 보통 짧은 일본 전국시대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3명의 리더들을 이야기하겠죠. 보통 일본에서는 영웅이라고 하지만 저는 영웅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리더란 말을 쓰겠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 이 세 사람을 많이 비교를 합니다. 이 세 사람은 이렇게 간단하게 PT 화면에 보시면은 오다가 쌀을 찌어 놓고 그 다음에 그 반죽에서 전부 다 요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해 놓고 그리고 먹는 것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먹었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여러분들은 전체적인 이 전국시대의 구도를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오다 노부나가의 전부 다 식솔들이었다는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다 노부나가가 처음부터 데려와서 키웠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 집안의 인질로 잡혀 있었고 나중에 세력을 키워가지고 오다 노부나가하고 동맹관계를 맺다가 오다 노부나가가 죽었죠. 혼노지 변, 그러니까 아케치 미츠히데라는 사람한테 갑자기 배반을 당해서 불에 타서 자살해서 죽었죠.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그렇게 배반을 당해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순간 순발력을 발휘해서 아케치 미츠히데를 격파를 했죠.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운 좋게 천하 통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국의 임진왜란, 정유재란에 많은 국력을 소비해가지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 죽게 되죠. 죽게 되자 바로 그동안에 힘을 비축해 있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바로 천하 통일을 이어받아서 하게 된 그런 구조입니다. 전체적인 구조가 그렇다는 걸 아시고 이 세 명의 관계는 나중에 차분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명을 간단히 비교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기본적으로 천하 통일의 기초를 마련해 놓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운 좋게 오다 노부나가가 죽어서 바로 죽은 배반한 사람을 자기가 무찔러서 천하 통일을 이루었고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어서 바로 그동안에 힘을 길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바로 자기의 260년 동안에 자기의 도쿠가와 막부를 할 수 있었다. 비교를 해보면 오다 노부나가는 기본적으로 과거의 다이묘의 아들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하층 무사, 하층 농민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데 그야말로 우리로 말하면 족보가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쇼군까지 되지 못하죠. 그래서 관백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병사를 했죠. 그 다음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당시 토호의 아들인데 나중에 다이묘가 되죠. 일정한 자기의 동해지방에 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분을 계속해서 살려나가면서 오다 노부나가하고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결국 때를 기다려서 쇼군까지 등극하게 됩니다. 이 차이점은 간단히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생을 보시면 오다 노부나가 후에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3년 후에 그리고 또 5년 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난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세 명을 간단히 비교하라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두견세, 호토토기 이스기인데 그냥 두견세를 울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랬을 때 오다는 새가 울지 않으면 죽여라. 도요토미는 어떻게든지 웃겨서든지 아니면 겁을 줘서든지 울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독후가와는 끈기 있게 울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보통 비교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오다 노부나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기본적으로 다이묘의 아들이었고 어렸을 때는 그야말로 천방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오아리의 멍청이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죽고 동생하고 권력 다툼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때부터 오다 노부나가가 서서히 자기의 진가를 발휘해서 그 근방에 있는 이마카와 요시모토라는 세력을 격파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케다 군단, 당시 일본 중부 지역에서 가장 강한 다케다 군단을 격파를 하죠. 그리고 그 당시 다케다 군단을 격파할 때 독후가와 이에야스가 서서히 힘이 커지자 동맹을 맺고 같이 이제 세력을 키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무로마치 막부는 아시카가가 전체적으로 막부를 이끌었고 39세에 그러니까 오다 39세에 아시카가 요시아키의 마지막, 그러니까 아시카가계의 마지막인 요시아카 쇼군을 오다 노부나가가 폐위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무로마치 막부를 오다가 폐위를 시킨 거죠. 굉장히 역사적인 일입니다, 이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거의 천하통일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갑자기 혼노지에서 아케치 미쓰히데한테 갑자기 피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거기서 죽고 그 순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찬스로 아케치 미쓰히데를 격파를 하고 천하를 통일하게 됩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어렸을 때 아주 자유분방했죠. 하지만 굉장히 지적 호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질은 급하지만 여러 가지 물건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았죠. 그리고 장점으로는 어떤 호기심과 도전적인 정신, 그리고 예능 방면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향으로 다도에도 많은 조예를 보였고, 그 다음에 고우따, 일본의 그 단가라고 하는데 그 고우따도 잘했다고 그래서 예능적인 소질도 있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성격이 잔인하고 포악했다. 자기 아버지 이 장례식에서도 희한한 복장으로 와가지고 그냥 한 손에 듬뿍 향을 가지고 향을 뿌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굉장히 기본적으로 좀 포악하고 그런 점이 있었다. 불교 세력 탄압에 있어서도 굉장히 지탄을 받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스승이 3명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스승이었죠. 아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자유분방함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자유분방한 점을 인정을 하면서 아들의 잠재력을 유도한 점에서 아버지가 굉장히 좋은 교육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사히데라는 스승이 있었는데 이 스승은 오다한테 굉장히 자극적으로 훈육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아버지 장례식 때 오다가 이렇게 불손한 행동을 하니까 스승이 아주 치명적인 교육 방법을 하죠. 스승이 자살을 합니다. 너가 더 이상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자살을 하겠다 해서 스승이 거기서 자살을 해서 이 오다 노부나가가 거기서 굉장히 많이 깨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또 다른 스승 하나는 무술연마, 사격연습, 천하통일 이런 꿈을 가졌어. 그러니까 노부나가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천하를 통일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쿠겐이라는 스님이 이름을 장명을 해주죠. 스승 3명이 오부나가를 키웠던 겁니다. 오부나가는 주요 정책으로서 기독교를 수용했습니다. 기독교 수용은 굉장한 거죠. 그 당시 입장으로서. 기독교를 수용해서 불교를 억압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그리고 또 기독교는 서양 문물을 가져오잖아요. 그런 점에서 오다 노부나가 정책이 빛을 발휘합니다. 또 자유롭게 신분 제도에 억압되지 않고 자유롭게 인재를 등용했던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오다 노부나가 채용을 했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하급 무사였습니다. 또 아케치 미츠히데, 자기를 나중에 모반한 사람이지만 아케치 미츠히데는 낭인 출신이죠. 또 다키가와 가치마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또 닌자 출신입니다. 이런 닌자 출신, 낭인 출신 하급 무사들을 자유롭게 인재로 등용했다는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머리가 깨 있었다. 또 주요 정책도
일본에 가면은 세키쇼라는 게 있습니다. 세키쇼는 한국말로 하면 검문소인데 이 검문소에서 통행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통행세를 폐지하고 검문소도 없애고 또 뭐 금은 광상 화폐도 만들고 가장 또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는 거는 조총을 개발했죠. 철포. 이 여러 가지 혁신적이고 그 당시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으로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주요 정책 중에 하나 기독교를 수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기독교를 수용했냐면은 기독교를 수용함으로써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치, 철학, 과학, 예술 이런 걸 알려주고 또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신앙심이 높아서 죽어도 그 신앙을 전파하는 그런 점을 높이 평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는 본인은 전혀 이런 종교에 관계하지 않으면서도 기독교를 개방적으로 수용했다. 그리고 오다 노부나가 하면은 군사 정책이죠. 병농분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농부들이 바로 군인으로 하는 그런 병농 일체 정책이었는데 완전히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상비군으로 군사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군인들을 가꾸었다는 얘기죠. 두 번째,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전투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이게 장창제도. 그러니까 창을 지금까지는 보통의 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창을 굉장히 길게 해서 이런 장창 부대를 편성하는가 하면 또 하나는 조총 부대인데 이 조총이 비가 오는 날이나 날씨가 흐리면 제대로 발화를 하지 않기 때문에 조총 부대를 세 열로 해가지고 먼저 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팀이 쏘고 다음 팀이 이렇게 3열 철포 부대를 만들어서 히트를 친 거죠. 이런 군사제도로 일본 전국을 통일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문화정책,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떤 예술적인 감각도 있어가지고 센리큐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죠. 센리큐, 일본의 다성이라는 센리큐를 만나서 다도를 장려를 했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스모 대회를 열어서 지금 스모 대회의 기반이 지금 스모 일본에서 6번에 걸쳐서 하고 있죠. 그런 스모의 어떤 조직 그리고 규칙 이걸 기반을 잡았다는 얘기죠. 슬로건으로 하면은 천하포무랍니다. 무자가 여러분들 자세히 보면 무자는 창 간자에다가 도중에 그만둘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을 그만둔다는 얘기죠. 무자가 오히려 창을 그만두게 한다는 뜻이죠.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이루겠다. 천하포무죠. 이것도 국현 스님의 지도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 전술로는 굉장히 정보를 중요시했다. 그래서 정보를 먼저 수집하고 정보를 빨리 분석을 해서 누구보다도 정보에 밝았다는 걸 참고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요 전술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총을 3열 배치해가지고 유명한 나가시노 전투에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다케다 군단을 3열 철포 부대로 타결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일본 전국시대의 신분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유튜브에서는 오요토미 히데요시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